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경찰의 고 손정민 군에 대한 부검 결과 보고서가 국가수로부터 경찰로 전달되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예견대로 익사로 추정된다는 그런 종합 결과 보고서가 오늘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과연 경찰의 이번 사건을 풀어가기 위한 숙제는 과연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군을 목격한 추가 참고인이 오늘 또 확인됐다는 그런 경찰 수사 결과가 또 있었고, 시간대별로 타임라인을 한번 구성해 보면 새벽 3시 37분에 친구 A씨의 부모와 통화를 해서 지금 정민이가 술이 채서 도저히 깨어나질 않는다. 그래서 얼른 그럼 깨워서 보내고 너도 집에 들어와라 하는 이런 통화 기록이 또 확인됐다고 하는 그 내용이야 모르겠지만 하여튼 A군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 또 다른 목격자께서 바로 뒤 새벽 3시 38분에 정민군은 누워있고 또 그 옆에 A군이 있는 그 사진이 촬영된 그런 목격자 진술이 있었죠. 그리고 새벽 4시 20분경에 한강 둔치에 쓰러져 잠이 든 A군을 발견해서 깨웠다고 하는 추가 목격자 진술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최후 목격한 3시 38분경의 모습과 또 4시 20분경 약 42분간의 이런 갭이 있는데 그 시간대에 추가 목격자나 추가 영상 자료는 현재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3시 38분 이후에 정민군이 한강에 어떠한 경위든 간에 입수가 돼서 4시 20분경에 친구 A는 둔치에서 발견된 이 시간적 알리바이는 지금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대를 확인하는, 분석하는 이 경찰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입수가 돼서 사망을 한 익사의 소견이 나왔다고 하면 첫 번째 가정할 수 있는 것이 술에 취한 정민군을 A군이 들쳐 업든 앉든 강으로 이동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 또 두 번째는 술 먹을 당시 사용했다고 하는 돗자리 부분. 경찰에서 1차 진술 조서를 작성할 당시 술을 먹고 나서 술을 먹은 잔유물의 처리 방법 또 돗자리의 사후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됐겠지만 여하튼 돗자리 위에 정민군을 눕힌 상태로 돗자리를 이용해서 잡아 끌어서 한강으로다 둔치를 지나서 한강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가정 A군이 정민군을 들쳐 업고 이동했을 가능성, 또 두 번째는 술을 취한 상태에서 혼자의 힘으로 업기가 힘에 붙였다고 하면 A군과 정민군의 외형적인 체형이라든가 체격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고 CCTV 화면상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술을 먹고 축 처진 그런 정민군을 업거나 들쳐 앉기에는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 또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돗자리를 이용해서 끌고 내려갔다면 한편도 좀 수월하게 강까지 이렇게 도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시 20분경에 새벽 4시 20분경에 새로운 목격자가 한강 둔치에 쓰러져서 잠이 든 A군을 깨워서 일어나서 가는 걸 봤다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거기서 잠이 들었을까? 상당히 체력적 소모가 되든 지치든 간에 그 순간 잠깐 잠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과연 왜
쓰러져 잠이 들 정도의 이런 피곤한 상태까지 이르렀는지, 제 추론으로는 한강에 물에 데리고 가서 그 과정이 술에 깬 정민군을 여하튼 깨우려고 했던 굉장한 노력을 거기서 기울이지 않았나. 둔치에 놀던 자리에 쓰러져 있는 그 정민군을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으니까 거기서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을 이용해서 물에 한번 정민군을 빠뜨리든지 물에 잠깐 담그면 정민이가 술을 깨지 않았을까라는 그 A군의 생각이 거기서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 가정으로 막상 한강에 도착해서 물에 빠뜨려 보니 물에 빠진 더군다나 착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정민군이 물에 빠졌을 때 다시 또 그걸 들쳐업거나 꺼내기에는 더 무게감이 나갔을 것이고 해서 정민군을 그 후로 구출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민군이 당시 그 발견된 지점, 그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 부분, 사체로 다 발견된 그 부분과 또 둔치에서 술을 먹은 장소, 또 한강변으로 이동했을 때까지의 그 정확한 그 지점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경찰에서는 한강에 그 둔치를 지나 그리고 한강 강물에 이르기까지 그 강물의 깊이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깊이가 처음에는 뭐 발목 부분 또 무릎 또 허리 부분까지 쭉 깊이의 변화가 점점 이렇게 깊어지겠죠. 그런 그 수심의 측정도 좀 정확하게 해서 갑자기 한강 내에 그 한강 하구가 뚝 떨어지는 그런 지형 조건인지, 계곡처럼 어느 일정 부분은 완만한 깊이를 이루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그런 그 강물의 그 지하 그 구조인지도 한번 정확하게 측정을 해 봐야 되겠고요. 또 정민군이 A군이 새벽 4시 20분에 발견된 그 지점에서 수없이 정민군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다가 지친 상태에서 잠깐 무드에 포기하고 둔치로 올라와서 그 풀숲에서 쓰러져서 깜빡 잠이 들었다, 이런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실종 사건이 접수됐을 당시 지구대 경찰관이 가출인 발생보고서, 실종 발생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자인 정민군의 부모님 말만, 의견만 거기에 기재를 한 건지, 아니면 곧바로 함께 있었던 지극히 의심이 가는 A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화로 확인을 하든, 아니면 경찰관서에 출석을 요구해서 곧바로 그때 당시에 그 상황 재현이 돼서 A군에 대한 그런 알리바이가 명확하게 시간대별로 체크가 됐다면, 변사체가 정민군이 사체가 발견된 이후에 약 8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A군을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중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할 때 약 한 10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그때 이 사건과 핵심적인 이 사건의 가장 그 정민군의 사망에 이르게 된 그 과정, 시간적인 그 알리바이에 있어서의 뭔가 정확한 전국을 찌를 수 있는 이런 핵심 자료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A군에 대해서 추궁을 해서 자백을 이끌어내지 못한, 제가 뭐 자백이라는 표현을 쓴 건 뭐 피의 사실을 입증한다 이런 그 피의자의 그 자백이 아니라 그 A군에 대한 시간적 알리바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지 못했지 않았나. 또 즉 A군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정민군을 물에까지 입수시킨 이 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이렇게 지금 난항에 지금 봉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술을 편의점 자료라든가 GS25에서 산 이런 자료 보면 상당히 많은 술을 페트병 2병, 큰 거 2병에 또 작은 것도 2병, 또 청주도 구입했고 술량이 많았는데, 혹시 A군과 정민군의 그 두 자리에
합석하거나 동석한 그때 당시에 그 한강변에서 만난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술을 깨기 위해서 함께 정민군을 보조해서 한강으로 다 입수시킨 건 아닌지, 이 부분도 경찰에서 좀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될 부분 같고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추가 가담하거나 합석한 사람이 없는 거로 현재 확인이 됐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쳐 업고 가거나 안고 가거나 아니면 돗자리를 이용해서 이동했을 확률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강에 대한 수색이 좀 더 하류 쪽으로 그 돗자리가 떠내려가든지, 이런 그 돗자리의 그 출처에 대해서 뭔가 좀 명확한 좀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자료를 조각조각 모아서 부검 결과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A군에 대한 제2차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수사 책임자가 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벌써 사건 발생한 지가 사체 발견된 지가 벌써 2주가 가까워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핵심에 이르는 수사선을 아직도 잡지 못한 게 아닌가. 즉 결국 의문사로 이게 흐지부지 끝나게 된다면 결국 경찰은 거기에 있어서 책임 회피식의 발언, 우리의 수사는 적절했다, 모든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면피성 발언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이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건이 발생하면 이 사건이 원인이 뭔지, 동기가 뭔지를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추리와 분석을 판별을 하고 발표를 해야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그러면 국민이나 이런 SNS 네티즌들이 모든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왜 그것은 루머를 양산하고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그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하는지, 이런 것은 오히려 경찰이 좀 오히려 더 반성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좀 더 치밀하고 정확한 추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의 조사, 수사 능력을 개발하고, 또 이런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 범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추궁에 들어가는 이런 수사 기법, 조사 기법을 더 개발해야지, 막연히 A군이 진술에만 의존하고 또 진술을 믿고 거기에 맞춰가는 이런 수사, 뭔가 주도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이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관행의 답습, 늘 똑같은 일의 반복, 이런 경찰의 수사 행태, 이제 앞으로 수사권이 독립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쪽에 있어서 경찰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바꿔나가야지만이 국민으로부터 이런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추가적인 목격자 확보된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오직 알고 있는 유일한 A군, 또 A군이 부모와 어떤 조언을 받고 변호사의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 최후의 경우 A군의 심경을 변화를 일으켜 본 사건에 근접한 진술을 해서 과실치사로다 의율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부분도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과 빌미를 준 것은 아닌지, 한번 지금부터라도 각성하고 사건의 본질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A군을 추궁해가는 그런 경찰의 그 수사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입니다. 11시 반이 다 돼가는데요.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